보존번역대학원 도가철학 국강 대학원 수업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학의 연원과 중국 도학사, 이렇게 도학사 부분 설명하다가 끝났는데요. 도학이라는 거, 도학사라는 것이 선질시대 노장철학, 그 다음에 진안시대 황무학, 그 다음에 위진시대 현학, 그 다음에 수당시대 중현학, 성명시대 이후에 내단 신성학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가하고 도교를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도가를 말할 때 철학적 도가, 도교를 말할 때는 종교적 도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양이라는 사회, 중국 사회는 철학과 종교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로 이렇게 구분해서 도학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개념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이제 종교와 철학을 구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 철학사에서 종교와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가, 그 현실을 이제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국 도학사 부분에서 이제 강의 순서를 대충 이렇게 잡았어요. 노자 철학에 대한 걸 2번, 그 다음에 장자에 관한 거 2번, 그 다음에 중국의 신선사상에 관한 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그 다음에 중국의 황무학에 관한 거, 중국 황무학, 이제 전국시대 황무학하고 진화시대 황무학으로 나눠지는데, 그 황무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보존번역 대학원이니까 도가 철학의 원문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게 영상 강좌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노자 철학에 관한 첫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번에 노자 부분을 번역하고 주석 달고 해석하라는 내용, 이제 숙제 과제물로 제시했었는데, 이 중국 도학사에서 이 노자라는 인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도 많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여기에는 사기 보시면 나옵니다. 사기 노자 열전에 보시면 노자에 대해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노담, 회사담, 노래자, 회사담, 이렇게 세 명으로 해석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추추말, 여기는 전국, 중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경 또는 노자라고 하는 책과 관련된 인물들은 이 태사담하고 노담하고 이 태사담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자인가 또는 노자란 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관련돼서
20세기 초반에도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사변학파에서 이 노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노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이렇게 판본이 세 가지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이 곽전봉, 그 다음에 통행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곽전본은 1996년도에 이제 발굴된 문헌이고, 백서본 같은 경우는 1976년에 나온 문헌입니다. 근데 곽전본은 이렇게 죽간, 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백서본은 비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대충 2200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본 체계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81장으로 돼서 이게 1장에 도가도 비상곡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백서본은 다르게 돼 있어요. 백서본도 갑본과 을본으로 나눠지고, 여기는 갑조, 을조, 병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이거는 갑본, 을본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갑조, 을조, 병조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쳐도 2200자, 2500자 정도 되고, 또 문제는 이게 같은 구절이 이렇게 다른 판에 이렇게 나와요. 갑조, 병조에도 64장 같은 게 나오는데 글자가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판본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죽간본이 있고 백서본이 있고 통행본이 있으면 곽전본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이런 정도로 우선 아시면 되고요. 지금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곽전본이 이렇게 일부 있고, 이것은 노담이 썼는데 여기에다가 보충해서 5000글자로 되는 거,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판본과 같은 것을 만든 양반 아마 태사답일 거다,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자라고 하는 인물을 춘추 말기의 인물 노자로 이렇게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두 사람의 노자가 있고 이 두 개의 책이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텐데 아직 발굴된 새로운 문헌들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노자 철학이 이렇게 나올 때 노자 철학 역시 다른 그 불유십가라고 하는 학파와 마찬가지로 왜 이 노자 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주시대,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이,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이런 걸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에요. 형이사학을 제시하고 그 형이사학을 통해서 항상 세상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 역시 이렇게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춘추 전국시대가 그야말로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주로 국인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희생이 적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로 가면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전쟁의 주체가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왜 발생하는가? 그거는 간단해요. 주나라가 세워지고 서주시대가 끝나고 동주시대로 넘어가면서 종법 질서라는 것, 천자가 제후를 지배하고 제후들이 이제 가신들을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지배구조, 이게 종법인데 대종, 소종 나누고 그 종법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나라 초기에도 70개국 이상, 150개국 정도 이렇게 잡는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점차 큰 나라로 이렇게 변화해가고, 결국은 이 사계도 보면 나오듯이 140개가 이르는 그런 큰 여러 나라들이 사기에 보면 그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로 가면 12개 나라로 변하고, 그 나라가 전국 시대에는 7개, 전국 칠웅이라고 그러죠. 7개 나라로 변하고, 결국은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천하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철학이에요. 중국 철학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자 역시 주나라 예약 문화가 무너지고 나면서 천하가 혼란스럽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류십가는 모두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그랬을 때 노자 같은 경우 이제 유학은 기본적으로 공자철학 논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인간다움이 뭔가 해서 도덕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되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노자가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형이상의 부분에서 이게 도를 말합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그런 형이상학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인간, 공자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군자다움이에요. 군자답다. 군자가 뭔가. 그런 얘기들. 그러나 노자는 그런 것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통해서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천도하고 인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인사에서 천도를 이해하는 방식이 유가예요. 그 다음에 천도에서 이렇게 인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도가입니다. 그래서 도가 핵심은 천도에 있어요. 도라는 게 뭔가. 그러나 유학은 인사, 대개에서 말하는 유학의 인사는 윤리도덕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핵심은 윤리예요. 유학의 송대 유학에서도 형상 나오죠. 그때 이제 불교하고 도가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정 선생님 같으면 천리란 말을 만들잖아요. 근데 천리란 말도 장작품 나와요. 근데 아무튼 유학자들은 천리가 되었던 이제 주의가 정리했던 리라고 하던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 뭐냐면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나 도가에서는 그 당시 사회의 유가 이제 주대 예약 문화가 갖고 있었던 윤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은 친친존존이라고 하잖아요. 유학은 혈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화를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친친존존이에요. 친애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친애하게 지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귀하게 받드는 겁니다. 그게 친신존존이에요. 그러나 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천도 무친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늘에도는 친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매우 혁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회의 기본 규범을 다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천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글들은 여기 사기 보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그 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시고요. 여기 뭐 판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형상 얘기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자 철학의 근원인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학자들의 글 써놓은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김충렬 선생이 써놓은 글 보면 선제성,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놔서 옛날 분들은 이제 글들 보면 그러는데 선제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그 상식적인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신이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근데 이 교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도로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인간을 모방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감각도 있고 뭐 분노하고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 같은 데 보면 나는 뭐 분노의 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인간을 죽이기도 하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노자는 그런 걸 싹 부정합니다.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 원인. 인간의 사유방식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걸 본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경험되는 세계는 현상이에요. 근데 현상계는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들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변화하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면 인간들은 그걸 왜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하는가 원인을 이렇게 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이제 본체를 상정해요. 그게 노자 철학의 근본이다. 그래서 선제성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니까 궁극적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초시간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뜻이긴 한데 과거에도 도이고 지금도 도이고 미래도 도예요. 그리고 그 도라는 것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100년 전에는 도가 이러한 모습이었고 지금이 이런 모습이고 미래는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변화한다라면 그거는 뭐예요? 시간에 붙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지 본체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초시간성입니다. 그 다음에 초공간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장자 같은 데 글을 보면 도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끝을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라.
도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 말을 말하면 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끝에 뭐라고 그래요? 도가 어떻습니까? 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침차 계급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이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도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거기에서 차별은 없어요. 이 존재의 세계는. 그게 이제 도는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 이런 말들을 초공간이고 초시간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거 바깥에 뭔 도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왜 하는가? 도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서양 철학에서 자꾸 얘기하는 개념이고 내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유가, 도가, 불가, 삼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실체 없어요. 실체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현상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개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짜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내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그런 것이에요.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노자의 이제 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선제성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최종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 근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최종적 근거에 대해서 여기 신을 말한 것처럼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그래서 최종적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적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노자 철학에서 이런 그 도의 설명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노자도 이렇게 고대인입니다. 그래서 도를 설명할 때 노자가 첫 번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론으로 설명해요. 이게 우주 생성론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본체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자 철학 이제 보면 그 42장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 낳고 둘이 셋 낳고 셋이 만물을 합니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음을 암싸고 양을 등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이 뭐냐 뭐 설명 학자마다 막 다르고 그러는데 그 큰 뜻은 이 노자 역시 옛날 사람이라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21세기로 살지만 요즘 빅뱅 나오고 그러죠. 노자의 우주 생성론 쪽으로 말하면 빅뱅 이전에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빅뱅 이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시간 공간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학적 설명이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주 생성, 도에서 하나, 둘, 셋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체론적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면 이런 설명 안 해요. 이거는 옛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네, 오늘은 우선 1차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